여기 단원하고 요 다음 단원하고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까지가 수투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야. 그래서 29번 30번 문제 나오면 아니지 21, 20이 나왔을 때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내가 원래 그때 흑소가 딱 5단원만 나오고 끝날 내용을 지금 6단원, 7단원까지 다 만들어놨잖아. 그죠? 어려운 단원이고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단원이 맞아요. 자, 해서 일단 저번에 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총 몇 종류가 나오죠? 총 몇 종류가 나와야 돼? 세 종류가 나와야 되지. 어떤 거? 자, 일단 인계점의 개수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 인계점은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점입니다. 자, 인계점의 개수가 2개인 경우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거 단정할게. 음수면 그냥 뒤집어서 그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겠어요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됐었고, 그리고 이 3차 함수는 언제나 도함수가 선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3차 함수 자체는 언제나 전대칭인 함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됐었어요. 일단은 함수 자체는 y는 fx라고 할게.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3차 함수 다룰 때 얘기하는 거고, 언제나 이 대칭 중심의 x좌표는 뭐가 나온다 그랬지? 세근의 평균으로 생각해서 마이너스 3분의 3a분의 b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얘가 극대랑 각도가 두 개 다 나오는 형태인데, 이때 이 극점과 대칭 중심 간의 간격은 전부 어때야 돼? 전부 일정해야겠지? 왜냐면 이 점과 이 점이 대응점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지? 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자, 원래는 우리가 그 수투에서는 그냥 미분했을 때 2차 함수 나오니까, 자, 2차 함수의 그 부호에 따라서 우리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했지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면 계산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얘가 가지고 있는 좌표들의 그 비율 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3차 함수를 가져오더라도 내가 자 극점을 지나는 적선을 그었을 때, 자, 얘네들이 조각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고, 자, 조각들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될 거고, 이 조각 간의 간격들은 전부 다 동일한 모양으로 나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었죠? 자, 해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접하는 순간을 찾으면 이 접하는 순간과 다음 극점과 그리고 극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좋잖아.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예시를 들었을 때, 자, 승민아 극소 아무거나 얘기해줄래? 그래, x가 4일 때 나온다고 할게. 자, 그때는 극소보다 작은 걸로 하나 나와. x가 몇인데 나온다고 할까? x 4보다 작은 숫자 아무거나. 그래, 2에서 나온다고 할게. 자, 그리고 극소값을 뭐라고 해볼까? 그냥 네가 정해줘. 아무거나. 5. 자, 봐봐. 극대랑 극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한 값을 가르쳐준 상황에서 우리가 식을 세워보자는 거야. 자, 봐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여기가 4고 여기가 2고 했을 때 도함수야 뭐 2하고 4에서 그대 가지겠어 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속 원함수를 건드리고 거기다가 함수값을 넣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그냥 봐봐, 여기가 5라고 했으니까 y는 5에 접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 3차 함수 비율관계에 의하면 여기 교점이 뭐가 되는지 알 수 있지? 2대 1 돼야 되니까 여기 좌표는 1이 돼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최고차항 계수 안 가르쳐줬으면 그냥 k 쓰시고, 가르쳐줬으면 그냥 그 계수 맞춰주면 되겠지? 해서 k 한 다음에 x-1 하시고, 그리고 4일 때 지금 뭐해? 접하는 거 알 수 있으니까 x-4의 제곱 이런 식으로 fx씩 써주는 게 하고, 플러스 5 이렇게 써주면 어때? 1일 때 4일 때 함수가 뭐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제곱 따라버리면서 극소값이 5인 것까지 반영을 다 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면 문제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F2랑 F 몇이 같다고 얘기를 또 할 수 있을까?
F1이랑 F 몇이랑 같을까? 때 여기 좀 물어보는 거죠? 그치? 자, 똑같이 내가 극점 기준으로 손 뒀을 때 2대1 비율인 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5여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2대1 비율, 1대2대1 비율 관계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자, 우리가 모양을 저런 모양으로 맞춰 놓으면 내가 그냥 그림만 보고도 이제 간격이 1대2일지 2대1일지 눈으로 보고 파악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무슨 얘기 했었냐? 봐봐. 자, 여기 x좌표가 1이야. 대칭 중심의 x좌표가. 알겠죠? 자, 내가 만약에 x좌표가 0인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이때 이 교점은 어떻게 나올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내가 원래 이 함수를 fx라고 생각을 하고 접선의 방정식 내가 lx를 상정을 했을 때, right? 자, fx 빼기 lx에 이제 대한 빼기 함수에 대한 식을 써보면 일단 0을 뭐로 중근으로 갖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그리고 다시 대칭 중심에 관여하는 거는 3차원과 2차원이잖아.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원래 함수에서 lx를 뺐을 때 대칭 중심의 x좌표가 바뀌어? x좌표가 안 바뀌지? 그러면 내가 빼기 함수를 그려봤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 이제 x축 이런 식으로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0인 상황이야. fx 빼기 lx의 그래프 모양이야. 여기랑 여기서 만나니까 여기랑 여기 x축과의 교점이야 라고 쓴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x 다시 대칭 중심의 x좌표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1대2 비율관계 생각해서 왜? 쫄쫄 그려주면 길이 다 똑같잖아. 그죠? 1대2 비율관계 생각해서 여기는 3이었어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만 보고도 그냥 바로 3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저번 시간 내용이었어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최대한 빼기 함수를 생각해서 인수정리로 식 쓰는 거 중요하고 식 쓸 때 비율관계 이용하면 미분하지 않고도 우리가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중요한 정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목적은 뭐냐면 저번 단원은 도함수를 구해서 그러니까 5단원은 도함수를 구해서 그 그래프 따라서 그려보자 였었고 이번 단원의 의의는 뭐냐 6단원의 의의는 뭐냐면 3차 함수에 대한 개형 파악을 선제적으로 해. 3차 함수 개형 파악을 하고 최대한 미분 덜 하고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도록 해보자가 6단원의 의의였다는 걸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해서 일단 이것들 상기하시고 이거 저번 시간 수업 내용에도 나와 있죠? 저번에 올린 거에도 토요일 수업.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링크 내가 그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니까 보세요. 자, 질문 받고 갑시다. 117번부터 120번까지 질문. (121번부터) 124번까지 질문. 123번. 123번. 자, 봐봐. 여기 나와 있는 함수는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고 그냥 극값을 갖는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잖아. 그죠?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봐봐. 그래프에서 자, 식이 언급된 게 아니고, 그쵸? 식이 언급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극값을 논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극값의 정의를 한번 따라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시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뭐 극값 정의 뭐 내가 그때 주저리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는 1대에서 제일 큰 값이 극대인 거야. 폴라 맥시멈이니까. 폴라가 뭐야? 극지방할 때 우리가 폴라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폴라 맥시멈, 폴라 미니멈이니까 우리는 1대에서 제일 큰 값, 내가 어떤 열린 구간 잡았을 때 내가 얘를 제일 크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얘가 극대인 거야. 아무리 작게 구간을 잡더라도. 자, 1대에서 가장 큰 혹은 가장 작은 값이 바로 극값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좀 파악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로레 정리에서 우리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로레 정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는지 동재야? 로레 정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와야 되는 개념. 우리 로레 정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기억해줘야 되는데.
최대 혹은 최소가 되는 점에서 열린 구간 내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인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다를 증명해서 그걸 우리가 규명을 하면서 노래정리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1대에서 최대값이면 미분계수가 0이야. 1대에서 최소면 미분계수가 0이야. 하면 노래정리 그 센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자, 그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봐봐. 기억 뭐라고 되냐면 x는 1에서 자 극값 0을 가진다 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f1은 0이고 g1도 뭐야? 0이다. 근데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치? 자 봐봐. x는 1일 때 fx랑 x는 극대고 그리고 gx는 극소야 라고 나와 있을 때 자, fx, gx를 관찰해 보자인데 다시 얘를 내가 곱의 미분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건 도함수를 해석한다는 건데 도함수 알 도리가 없지. 이 문제에서 fx, gx 정보를 아예 안 줬잖아. 그죠? 자, 그럼 봐봐. 지금 fx, gx를 볼 건데 일단 너무너무 확실한 건 뭐야? 1일 때 함수값이 0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봐봐. fx가 극대라는 건 뭐냐면 1을 기준으로 얘는 음수의 함수값만 가지다가 1일 때 딱 0 찍었으니까 얘가 극대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왜? 1대에서 제일 커야 극대라고 했잖아. 그러면 극대가 0이란 얘기는 극대 주변으로는 음수값을 갖는다는 얘기다 라고 봐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얘도 gx가 1에서 극소라고 돼 있잖아. 그럼 1대에서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죠. 그럼 작은 1대를 잡았을 때 gx는 1을 주변으로 양수의 함수값을 가지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봐봐. fx, gx의 극대극소를 보는 건데 일단 1에서 0인 건 확실하고 그리고 fx 왼쪽으로는 함수값이 어떻게 될까? fx 마이너스고 gx는 플러스니까 최종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치? 자, 오른쪽도 어때? 똑같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자, 그럼 봐봐. 다시 1일 때 0인데 주변에 음수야. 그럼 이건 무슨 값이 돼야 돼? 대가 될 수밖에 없지? 1대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그죠? 그래프 모양 모르니까 나 여기다 손 안 대고 있어. 나 이제 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을 해보자는 거야.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자. 니은. 자, x는 1에서 이번엔 fx는 극대고 그리고 gx가 극소다. 자,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극대고 극소다 라는 건 1대로 플러스값 플러스가 마이너스값 마이너스 이거 둘 다 극대고 니은 풀었네요. 미안해요. 니은이고 기억을 할게. 자, 기억은 둘 다 극대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내가 쓴 게 니은이야. 자, 얘도 보면 극대라는 건 주변에서 제일 크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간다는 얘기고 gx도 1에서 극대라는 건 주변으로 마이너스 가져간다는 얘기지. 그럼 fx, gx의 부호를 관찰해보면 1을 기준으로 왼쪽도 플러스 오른쪽도 플러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1일 때 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극소라고 말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극소입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갑시다. 자, 디귿도 봅시다. 자, 디귿은 이번에는 x는 1에서 fx가 자 극소고 그리고 gx가 극대인 상황에서 자 앞에 두 개랑 달라 fx 빼기 gx의 극대극소를 관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쭉 선을 그어서 관찰을 했을 때 다시 자 1일 때 0인 건 확실하죠? 둘 다 0이니까 빼도 0이지. 자, 그 왼쪽하고 오른쪽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해볼 건데 fx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대에서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자 극소라 했으니까 주변으로는 플러스가 되시겠죠? 그리고 gx 극대라고 했으니까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fx 빼기 gx 하면 어때?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니까 왼쪽의 부호도 플러스가 될 거고 오른쪽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어때? 이 1대 함수값은 플러스 사이에 있는 0이니까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극소가 되겠구나 라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24번까지 다시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128번 질문. 128번까지 질문할 사람. 132번까지 질문할 사람? 31번. 131번. 네, 여기 왼쪽은 줄게. 시골창의 개수가 2분의 1은 형차함수 x랑 131. 자, 자, 봐봐. 도함수의 함수값이 0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도함수는 0이다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있잖아. 자, 근데 봐봐. t에서 t 플러스 2까지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자,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알지? 근데 이게 원래 함수가 어떤지에 대한 얘기로 바꿔낼 수 있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제한된 구간에서의 해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 f'x는 0이다의 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자. 괜찮은 생각이죠? 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뭐라고 돼 있냐면 봐봐. 리미트 하신 다음에 자, t가 a 플러스로 가는 순간 네, 이제 자, gt 실근의 개수랑 그리고 a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내가 쟀을 때 g, t를 계산했을 때 언제나 이 값은 2 이하예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줘야 돼. 봐봐. 합이 2 이하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2가 됐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2 내지 1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 봐봐. 왜 그러냐면 내가 a를 기준으로 내가 a부터 a 플러스 2까지 내가 해를 잴 거야. 근데 만약에 자 f'x는 0의 실근이 자 a랑 그리고 뭐 a 플러스 1 같은 것다가 생각을 해보자.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a에서의 자극한 gt는 뭐야? 살짝 왼쪽에 있다 생각하고 그냥 범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살짝 왼쪽에 있다고 범위 만들어주면 자극하는 몇 개가 돼? 자극하는 2개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지. 그쵸?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살짝 오른쪽을 본다면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이때는 A가 빠져버리지? 해 구간에서? 그러니까 1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원래는 범위 다 닫아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색칠을 좀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찰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자, 그럼 봐봐. 둘 중에 하나가 2가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는 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 걸치는 게 A가 아니라 A 플러스 2였어. 그래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을 거잖아. 조금 왼쪽으로 가면 한쪽은 빠지겠지? A 플러스 2에 걸친다고 생각해도.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식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 둘 중 어느 하나도 자 2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2가 되지 않으려면 애초에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1 이하면 무조건 맞겠죠? 그쵸? 그치? 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간격 있잖아. 두 해의 간격이 2 이상이 되면 우리가 둘 중에 어느 하나도 2가 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봐봐. 간격이 넓어. 만약에 예를 들면 뭐 A랑 뭐 A 플러스 뭐야 적당히 두 수를 잡았는데 요 간격이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어때? 내가 어떤 데를 딱 집어넣고 거기보다 살짝 왼쪽 A를 집어넣고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으로 범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두 개를 다 포함할 수가 없겠죠? 그죠? 다 포함할 수가 없게 되니까 우리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해줘야 돼. 자, 첫 번째. 자, 케이스 1은 F'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자, 1 이하가 되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 무조건 저 식은 맞겠지라고 볼 수 있겠지? 자극한이든 우극한이든 항상 2보다 작은 값 나오잖아. 그죠? 자,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 F'X는 0의 실근의 간격이 충분히 넓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죠? 일단 내가 정확한 측정만 안 했으니까 아까 내가 3 같은 얘기했을 때 된다는 거 확인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넓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 간격, 이 간격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셔야겠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얘기는 뭐겠어?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얘기도 해야겠지? 그쵸? 자, 그럼 봐봐. 간격이 그러면 2일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딱 간격이 2일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2보다 크면 당연히 포함 안 되겠죠. 범위 내 두 개다. 그치? 그럼 딱 2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봐봐. 예를 들면 내가 자, 여기 있는 값이 2라고 생각해보고 여기 값이 4라고 한번 생각해볼게. 알겠죠? 그러면 이때는 G2는 뭐가 돼야 돼? 2부터 4까지 실근의 개수 물어본 거니까 G2는 내가 4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치? 자, 근데 G2-는 뭐야? 이러면 간격이 2보다 조금 왼쪽으로 가버리지? 그 순간 4가 범위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G2-는 뭐였다? 1이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G2 플러스 이거 처음에 내가 자극한 우극한 얘기할 때 그냥 그 쉽게 쓰려고 이렇게 쓰는 거야. 2에서 자극한 2에서 우극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우극한은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얘가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보내는 순간 2가 빠지겠죠? 2가 빠지면 치과를 가야지. 해서 자, 이것도 1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저 G2는 왜 또 4지? 진짜 미쳤나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딱 해 간격이 2여도 어떻겠어? 살짝 밀거나 살짝 당겨도 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공이 많이 쌓이면 할 수 있는 말들인데 이 문제에서 F'X는 여기 해 간격은 몇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정말 좋은 그건 아니지만 해 간격이 2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좋아. 봐봐, 2 이상이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딱 타이트하게 걸칠 때가 문제에서 말한 조건 달성한 때가 굉장히 많아. 알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일단은 그러면 간격이 몇 이상이다? 2 이상이다. 뭐 이 정도만 캐치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알겠죠? 이거는 내가 2번 얘기하려고 쓴 거니까 지울게. 얘는 줘도 돼? 뭐 이거 줘도 돼? 자, 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나조건에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 자, G 한 다음에 F1 한 다음에 자, 뭐라고 돼 있어? GF4가 자, 2라고 나와 있네. 그럼 봐봐. 해 간 간격이 2 이상이라고 했는데 자, A부터 A 플러스 2까지 잡았는데 지금 뭐야?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내가 F1부터 F1 플러스 2까지 간격 쟀을 때랑 F4에서 F4 플러스 2까지 간격 쟀을 때 그때 다시 도함수는 0이다의 실근이 두 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해간 간격이 3보다 크잖아? 그러면 절대로 뭐야? T의 값이 2가 될 수가 없어. T부터 T 플러스 2까지 해의 개수잖아, 그쵸? 근데 만약 거리가 2보다 커. 그럼 다시 이 거리가 2보다 큰 데에다가 범위 안에 두 개 다 넣을 수가 없지?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나조건의 첫 번째 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야! 이거 뭐야? 해 간 간격이 정확히 2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죠? 이 팩토리얼 같지만 이 팩토리얼도 2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해간 간격이 2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2보다 크면 일단 G값이 2가 나온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쵸? 자, 두 번째로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면 F1부터 플러스 2까지 F4에서 플러스 2까지지? 그 F1이랑 F4가 어떻다는 얘기야? F4도 서로 같다는 얘기도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해는 변하지 않잖아. F'X는 0에 해는 변하지 않는데 F1하고 F4가 그러면 같은 점 찍어서 여기부터 2까지 F4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GF0은 0은 1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GF0이 1이다라는 건 얘는 F1 또는 F4가 아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봐봐, 내가 F0부터 실제로 만약에 해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쳐. 알겠지? F0이 너무 왼쪽에 있어도 범위야 한 개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쵸? 자, F0은 그러면 알파부터, 그쵸? 알파 빼기 2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지? F0이 알파 빼기 2여야 범위 안에 알파를 포함시킬 수 있잖아. 그쵸? 해서 쭉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범위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 그래서 걸치기 전까지 한 다음에 다시 오른쪽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 플러스 1 걸치기 하면서 쭉 왼쪽 범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물론 이건 내가 말로만 하고 끝낼게.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F0부터 F0 플러스 2 범위 사이에 해가 하나만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계수 세팅을 해줘야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일단은 보함수의 함수값이 지금 어때? 두 개란 얘기를 해버렸죠? 그치? 두 개란 얘기를 했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fx의 범위가 일단 나옵니다. fx의 개형이 먼저 나와. 자, fx의 그래프는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리꽂고 이걸 180도 뒤집은 모양이 그대로 뒤집혀서 그려지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죠? 자, 이때 F1하고 F4가 어떤 값이 나와야 되냐면 봐봐. 만약에 이때 그 값이 X는 알파일 때 나오고 X는 알파 플러스 2일 때 나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F1하고 F4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셔야 되죠. 그쵸? 자, 그때 두 개가 돼야 돼요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무슨 얘기 나와 있나? 딴 얘기 안 나와 있네요. 여기 2고 그리고 F1이랑 F4랑 같아야 되는데 봐봐 여러분들. 자, 여기 그러면 3차 함수 비율 관계에 의해서 여기에 X는 뭐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어? 알파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봐봐 이제 중요해. F1하고 F4가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수평선을 샥 그었을 때 교점하고 교점이 1하고 4일 때 나온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근데 봐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만한 건 알파 마이너스 1이랑 알파 플러스 2가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 이건 비율 관계 안 쓰면 이거 알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내가 이렇게 만약에 그었어. 이렇게 그었을 때 이때 해에 간 간격은 몇이 돼? 이때 x좌표 간의 간격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 가운데다가 선을 그었을 때 자, 그럼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은 어떨까? 3이야? 3이면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야 되잖아. 근데 지금 어때? 이쪽도 볼록하고 이쪽도 이렇게 볼록해버리지? 그러니까 좀 불어난 모습으로 그렸단 말이야. 자, 봐봐. 내가 다시 똑같이 내가 극대에서 선을 그었을 때 이때도 해에 가는 간격이 3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내가 요점에서 극대까지 선 그어보고 다시 극소에서 교점까지 선 그었을 때 평행 사변형보다 도형이 뚱뚱해졌잖아. 그치? 그럼 봐봐. 요 교점 간 간격은 반드시 어때야 돼?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돼. 그럼 F1하고 F4는 이렇게 두 개거나 아니면 이렇게 두 개거나 이렇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굉장히 조건들을 타이트하게 짜놨어.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내질 않으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변수 하나를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거야.
지금은 F1하고 F4하고 같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간격을 쟀을 때 이것보다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어야 되거든. 왜냐면 봐봐 지금 F1은 F4 둘이 똑같은 수평선을 그었을 때 교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수평선은 지금 여기 아래부터 여기 위에까지 어딘가에 그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 어딘가에 그려질까를 생각을 해보려고 일단 끝단에서의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딱 번거롭게도 간격이 딱 거리가 3이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해서 이게 파트 1입니다. 알겠죠? 해서 이 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이제 GF형이 지금 1이다 라고 했잖아. 그쵸? 일단 케이스 분리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지우고 다시 봅시다. 왼쪽 지울게.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1하고 4가 얘가 1이고 얘가 4인 케이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여야 돼 라고 이렇게 케이스 1 생각을 해보고 갑시다.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2에서 4 사이로 잡아야 G값이 2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쵸? 봐봐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G2가 2구나 해서 이 2가 뭐가 돼야 돼? F1이자 F4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GT 아까 뭐였어? 이 처음에 제시한 수부터 딱 2까지 범위 잡았을 때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때? G2가 2가 되는 거 맞지? 2부터 4까지 범위에 해 2개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다시 F1하고 F4가 똑같이 이제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평선을 그었을 때 여기 교점이 뭐가 되니까 2가 돼요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내가 이제 GF0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GF0은 어떻게 되겠어? 필연적으로 2보다 작은 수를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치? 자 그럼 다시 GF0은 다시 아이고 식 쓰고 가자. 미안해요. 식으로 보자. 어차피 식 다 나오면 돼. 자 이렇게 식 쓴다면 다시 fx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승민아? 저런 상황에서 fx식 어떻게 쓸 수 있지? 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계속 어떻게 2분의 1이에요? 문제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어? 네 x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4이고 어 먹이 그래 이렇게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걸 모르잖아? 그럼 내가 fx는 한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3이 이차함수 나올 거니까 이렇게 식 쓴 다음에 다 전개하고 다시 부정적 보내줘야 돼.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3차함수 가르친 거야. 알겠지? 자 해서 fx식이 간단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때 f0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0 넣어주면 뭐야? 마이너스 이때는 확인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럼 GF0은 G 마이너스 6인데 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까지는 도함수의 실근 몇 개 있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니까 내가 B 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1번 케이스는 탈락입니다. 다시 한번 어디부터 이해했어? 맞아요. GF형 다시 지금 우리가 봐봐 문제를 지금 쭉 읽고 가조건은 전부 해석이 끝났어. 그리고 나조건의 첫 번째 조건 있잖아. 는 2가 된다까지 해석을 했어. 그래서 해 간 간격이 2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낸 거고 해 간 간격이 2가 되는데 F1이랑 F4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도 한 거지. 근데 F1과 F4는 간격이 3이잖아. 근데 저 3차 함수 내에서 수평선 간 간격이 3이 되는 거는 딱 두 케이스밖에 없다고 했어. 어떤 거? 극소에 접할 때랑 극대에 접할 때. 그래서 1, 4 이렇게 잡아놓고 간 거거든. 그래서 1, 4 이렇게 잡아놓으면 fx식이 완벽하게 나오잖아. 그쵸?
해가 완벽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그 다음 조건 GF0이 1이다를 해석을 한 거지. 다시 GF0은 무슨 말이야? F0부터 F0 플러스 2까지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GT가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뭐야? 귀신 들렸나 봐. 박찬민 들렸나? 자, 해서 잠깐만. 저거 바닥에 비 없어. 그 구조가 풍랑는 구조야. 평평함이 생명이잖아. 저런 원래 저런 게. 근데 바닥에 저 너트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바닥에 안 붙어 있어. 아무튼 자 봐봐. GT가 T부터 T 플러스 2까지잖아. 그럼 GF0은 F0부터 F0 플러스 2까지 F'X는 0의 실근의 개수라고. 근데 우리가 fx 이렇게 식을 썼을 때 F0이 마이너스 6이지? 그럼 다시 GF0은 G 마이너스 6이죠? G 마이너스 6이 의미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4까지 F'X는 0의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F'X는 0의 실근은 뭐야? 지금 2하고 4잖아. 그죠? 그치? 그러니까 해가 없지 않아도 그러니까 빵이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GF0이 1이라며?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내가 왼쪽에 써놓은 거 너네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조금 미안해. 알겠죠? 좀 느리게 할게. 자, 두 번째 케이스 2. 자, 이때도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다시 수평선을 그어볼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가 지금 1이 되고 여기가 몇이 된다? 4가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이때 fx는 다시 식이 어떻게 나와? fx는 다시 여기 4니까 극점 x좌표 뭐가 돼야 되나? 맞아요. 너무 잘했어. 자, fx는 식 어떻게 나오지? 일단 2분의 1 하시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플러스 모식갱이 써줘야 되는데 다시 자 G1이 지금 2가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이게 뭐야 돼? GF1이자 GF4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F1하고 F4가 둘 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Y는 1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그럼 다시 G0은 그러면 마이너스 4한 다음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나조건을. 알죠? 가주권에서 한 얘기는 일단은 뭐야 해간격이 2 이하다 하고 끝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나주권 해석하고 있어. 그래서 GF1이랑 GF4가 둘 다 2라고 돼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 그림상으로 보면 G1이 2지. 그죠? 그러니까 F1과 F4가 둘 다 1이 돼야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다가 Y는 1 쓸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GF0 조사하러 가보자. 다시 F0은 뭐야 그러면? 0 넣어주면 0이죠? 그죠? 그러면 G0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다시 G0이 의미하는 건 뭐야? 0부터 2 사이에 실근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0부터 2까지 실근 몇 개야? 실근이 F'X는 0의 실근은 1하고 3입니다. 그 0에서 2 사이 몇 개 있어? 하나 있으시겠죠? 승민 어디까지 했어? F0이 아, 왜 0이냐고? 마이너스 2. 그러네요. 마이너스 1이에요. F0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다시 GF0이라는 건 G 마이너스 1 얘기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실은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몇 개 있다고 대답해야 돼? 페이지 뭐라고? 그치, 한 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0에 실근이 1하고 3이니까 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1하고 3 중에 몇 개 있게? 라고 물어보면 하나 있어 라고 말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우리가 찾은 거야. GF0이 1되는. 알겠죠?
자,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함수 다 구했고, 그럼 따라서 무슨 얘기가 끝낼까? F5는 여기다가 씩 대입한 거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 더하기 1 해가지고 9였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자. 또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야 여러분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자, 136번까지 질문. 32번 132번. 접선이 평행하고 양수다. 오케이. 자, 이때도 뭐 첨언을 쓰자면 써줘. f 프라임 x는 0에 실근은 2랑 4야. 그치? 그러면 gf0 물어보는 건 뭐야? 다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까지 2하고 4 중에 몇 개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빵개야 라고 대답했던 거고. 넘어갑시다. 자, 133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3차 함수에서 우리가 자, 두 점 A, B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봐봐. 3차 함수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나와 있지? 접선은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의 함수값이란 말이야. 미분계수 알겠죠? 자, 다시 여러분들이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랑 자, 도함수의 함수값 서로 같은 말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전부 아우르는 표현이 뭐야? 바로 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미분계수라는 표현보다 나는 도함수의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쓸 겁니다. 알겠죠? 다 F'A에 대한 얘기니까. 자, 그러면 A하고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그 두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자, 봐봐. 우리 지금 fx가 3차 함수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도함수인 f'x는 자,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으시죠? 그쵸? 자, 2차 함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선대칭이기 때문에 3차 함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점대칭이어야만 해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럼 어떠냐면 자,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난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자, 이때 항상 어때? 대칭 중심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대칭 중심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세근의 평균으로 들어가 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러면 세근의 평균하면 마이너스 a 나올 거거든? 왜냐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3a가 나오니까 세근의 평균은 마이너스 a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3a분의 b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서로 대칭인 위치에 a하고 b가 찍혀야 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치?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다시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우리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 가족관에서 뭐라 그랬어? a하고 b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 그랬지? 미분계수 같다고 얘기한 거니까 대칭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말해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가족권을 해석을 하면 자, 뭐 a가 작은 점, 뭐 b가 오른쪽에 있는 점 일단 생각해볼게. 자, a에 있는 x좌표는 반드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식을 세팅할 수가 있겠죠? d는 그냥 임의의 상수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a가 저런 식으로 세팅된다는 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식이 세팅이 돼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나조건은 우리가 다시 보라. 여기 가조건은 그냥 마이너스 a를 기준으로 같은 만큼 떨어져 있어 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지? 나조건은 어떻게 봐야 돼?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둘이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자, 둘이 곱해버리면 어떻게 나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뭐였다? 10이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봐봐 이런 A하고 B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자연수 A, B의 합 물어본 상황이죠? 그죠? 다시 우리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자, 봐봐.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양수다. 그럼 기울기 양수 얘기해 주려면 이거 뭐야 돼? F'X도 한번 써볼 필요 있겠죠? 그죠? 자, F'X는 하고 10을 쓰면 X제곱 플러스 2A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다시 우리가 미분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 넣어가지고 양수인 거 확인해야지. 하나만 넣어도 돼.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같게 세팅한 거니까. 자 F 프라임 한 다음에 우리 위에 작도 넣어보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D 하고 10을 써보면 얘는 자 A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2A 한 다음에 A 플러스 D 이렇게 놔도 되고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해서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한 다음에 2AD 마이너스 2AD니까 서로 날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데 A제곱 빼기 D제곱이 지금 내가 10이란 거 얘기를 해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어? B-10이야 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그쵸? 얘가 양수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A 플러스 B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최소값을 물어본 문제니까 자 B의 최소값하고 A의 최소값 따로따로 구하면 되겠지? 자 B의 최소값 몇이에요? 그리고 빼기 10 B의 최소값이 11이다. 그리고 A의 최소값도 똑같이 구해봐야겠죠. 다시 A의 제곱에서 D의 제곱을 뺐을 때 10이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럼 무슨 얘기 해야 되냐면 이 A제곱은 10보다 큰 제곱수가 나와야겠다. 그치? 만약에 얘가 10보다 작은 제곱수 나오면 D제곱을 음수라고 해야 되잖아. 그쵸? 그럼 A의 최소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3의 제곱은 9니까 4의 제곱부터 10보다 크겠지? 그래서 A의 최소값은 4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15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36번까지 질문. 134번이요.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고 어쩌고저쩌고의 그때값을 얘기해보자.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3인 함수함수 1인 함수함수 n0이고 그리고 자 x 플러스 n이 fx를 곱하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봐봐 x 플러스 n이라고 수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부호 파악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제안하고 싶은 해석은 뭐냐면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기보다는 x 플러스 n 따로 fx 따로 한번 관찰해 보는 게 어떨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둘의 함수값이 언제나 양수가 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내가 자 x는 마이너스 n이라는 이 경계를 기준으로 자 x 플러스 n은 뭐가 돼? 음수가 되고 다시 x 마이너스 n보다 오른쪽으로 가면 x 플러스 n은 플러스가 되시겠지. 그죠? 자 봐봐 다시 왼쪽으로는 x 플러스 n이 음수고 오른쪽으로는 x 플러스 n이 양수란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fx를 곱해가지고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x는 마이너스 n을 기준으로 왼쪽에 fx는 부호가 어때야 되니? 부호가? 양수여야겠죠? 플러스여야겠죠? 마이너스여야겠죠? 그쵸?
해서 자 fx는 요쪽에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fx가 이쪽 위쪽에 그려지면 당연히 문제 깨지겠지? 다시 이건 반대로 x 빼기 x가 마이너스 n이다 보다 오른쪽에는 fx 함수값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일단은 그래프가 그려지는 구역을 한번 캐치를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서? 우리가 각각을 따로 고려해서 1차 함수 곱하기 3차 함수 했다고 생각을 해서 각각의 함수값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 줍시다.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n에서 fx가 뭐라고 돼 있어? n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봐봐. fx는 언제나 이 보라색 필드에 그려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n일 때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내가 적절한 구간을 잡았을 때 fx는 n일 때 무슨 값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든 봐봐. fx는 내가 언제나 0 이상으로 그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 n보다 오른쪽에는 무조건 양수로 그려줘야 돼 라고 했는데 봐봐. 이 n인 순간에 0이 돼버렸죠. n인 순간에 0이 된다는 건 무슨 값을 갖는다는 거야? 얘가 이 일대에서 제일 작은 값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일대에서 제일 작은 값이니까 얘가 극소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봐봐. 자, 극소니까 미분계에서 0으로 들어가서 접해야 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차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 그래, 대소관계 역전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 n에서 0인데 교차한다고 얘기해버리면 분명히 양수인 거 음수인 거 다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극소가 되면서 이렇게 접하는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져야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3차 함수가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치? 자, 그러면 결국 fx는 자,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마이너스 n은 단일근으로 가질 거고 n을 중근으로 가지는 함수가 나올 거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 극대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럼 극대값 언제 나와? 극대값 우리 여기에서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다시 1대2 비율관계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간격이 2n이니까 한 조각당 3분의 2n이라고 생각해. 들었어? 간격이 2n이니까 세 개를 쪼개면 한 조각당 3분의 2n이야. 그치? 그러면 1대2니까 여기서 3분의 2n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n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an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f 마이너스 3분의 n이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 이어가 보면 f 3분의 n이 이제 an이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f 3분의 n은 하고 식 써주면 여기는 자 3분의 2n에다가 얘는 3분의 4n이니까 9분의 16n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러면 이 식은 결국 어떻게 나오냐면 16 곱하기 2는 32로 빠지고 3분의 n이고 얘는 3분의 n의 제곱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3분의 n의 세제곱이어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건 3분의 1을 날려버렸다는 얘기죠? 그치? 3분의 1을 날리려면 n이 최소값이 뭐가 돼야 돼? n의 최소는 3이 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fx 구하시면 되겠어요. 아, n의 최소값은 3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어. 넘어갑시다. 자, 136번까지 질문. 백 40번까지 질문. 137. 뭐라고? 137번. 137 지호는? 38번. 30는 8. 와우. 옆에 진짜 하고는 진짜 에너제틱한 것 같아. 그 뭐지?
나도 예전에 나도 돌아갈 수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너네들이 고3인 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내가 너네가 한 살 멀었어도 내가 이렇게 되겠지 알지? 자 해서 일단은 이렇게 쓰고 가볼게요. 저거 민수 있어도 불가능한 텐션이야 전체에서는. 줘도 돼?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목이 아파 요즘에.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감기 걸린 목감기 걸린 것 같아. 근데 옛날에 쓰삼 있을 때도 이랬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뭔가 텐션이 높지 못하다. 줘도 돼요? 줄게요. 자, 137, 138 다 봅시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3차 함수 다룰 때 이거 조금 여담으로한 얘기야. 자, 1차 곱하기 완전제곱식 해가지고 3차 함수 만들었었죠. 그죠? 자, 우리가 인계점이 0인 함수를 언제나 끌어당겨보면 이렇게 자 x축이랑 한 번만 만나는데 한 번만 만나면서 접하는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잖아. 그쵸? 그래서 그래프 개형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 알겠죠? 자, 이런 식의 그래프도 우리가 인수분해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가 다 나오는 모양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건 저 모양이 제일 많이 나와. 알겠죠? 자, 이때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알파일 때 미분계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계점이 하나인 3차 함수를 내가 x축에 붙여버리면 언제든 저런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 그죠? 자, 얘에 대한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fx는 하고 식을 썼을 때 자, 일단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니까 x 빼기 알파를 제곱으로 인수로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돼. 그쵸? 자, 그리고 마지막 인수는 어때? 마지막 교점 보면 되잖아? 그치? 근데 3차 함수랑은 어때? 알파 말고 만나지 않지? 그러면 1차랑 인수가 더 있어야 되지만 알파에서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가 세제곱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시겠죠? 자, 양상을 좀 생각을 해보면 봐봐, 세제곱일 때는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커지면 함수값이 양수가 되고 작아지면 함수값이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부호가 바뀌면서 x축과의 대소관계가 역전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교차, 단일근이면 대소관계가 역전을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접해도 대소관계가 역전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쵸? 자, 그럼 접하긴 접하는데 x축을 뚫어버렸죠? 그치? 그래서 난 이렇게 접하는 걸 뚫접이라고 얘기할 거야. 알죠? 부호가 바뀌니까 뚫접이라고 얘기할 거고 뚫접이 발생한 사유는 어떠냐면 홀수 거듭제곱을 했기 때문에 음수를 거듭제곱하면 음수가 되고 양수를 거듭제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홀수 거듭제곱이니까. 그치? 자, 우리가 다시 만약에 fx는 한 다음에 x-알파의 제곱이라는 식을 생각을 해보면 자, 알파를 기준으로 제곱이니까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접하긴 접하는데 x축에 이렇게 튕겨버리면서 대소관계가 안 바뀌는 경우가 생기지?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나는 튕접이라고 얘기할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접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접하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팅접과 뚫접이라고. 알죠?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뀌는데 우리가 다시 x-알파의 자, 홀수 거듭제곱을 인수로 가지면 우리는 자, x는 알파에서 뚫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뚫접이라는 걸 뭘 의미해? 대소관계의 역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x-알파를 내가 만약에 짝수계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x는 알파에서 튕접이 일어난다. 튕접이 뭐야? 부호가 안 바뀌는, 대소관계가 안 바뀌는 접함이라는 거지. 알겠어? 실제로 접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내가 첫 시간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 다시 언급을 좀 하고 갑시다. 지금 거기는 그 값은 아닌 거예요. 네, 그 값은 아니지. 인계점이죠 그냥. 그래서 그 값이 아닌 인계점이 나온다. 그래서 저절 무슨 점이 되니까 변곡점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도 안 그래도 돼. 저기 지가 되는 거야. 저거 그것도 변곡점이 수초에서 볼 일이 없어. 그래서 저 친구랑 저번에 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알겠죠? 자,
진행해도 돼? 진행시켜. 자, 그럼 이제 봐봐. 137번 문제 같이 해봅시다. 자, 137번 최고차항 계속인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 fx가 뭐라고? 0 이상이다 라고 나와있고 f3은 0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럼 봐봐. 아까 문제랑 똑같아. x 곱하기 fx야. 알겠지? 그럼 다시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음수여야 되고 x가 양수일 때는 fx가 양수여야 x, fx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할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f3이 0이라고 나와있네. 끝내도 돼? 넘길게. 봐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 0에서 관통하고 3에서 튕기도록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fx는 x에다가 x-3의 제곱 이렇게 함수 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 보자. 자,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죠? 자, 그러면 x가 a보다 클 때는 fx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봐봐. 내가 fx 그래프를 그릴 때 x는 a를 기준으로 그리고 fx, y죠. y는 b를 기준으로 그죠? 자, 함수가 어떻게 그려진다는 얘기냐면 다시 얘가 양수일 때는 얘가 양수야 라는 건 함수가 오른쪽으로 그릴 때는 얘도 여기 위쪽으로 그려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돼버리는 거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4차 함수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x가 a보다 작을 때 y가 b보다 작다 라는 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얘기지. 여기다가 적절한 점 a, b를 상정을 해서 그 말이 맞도록 해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럼 봐봐. 함수가 어때? 이렇다는 건 좀 증가 스탠스로 가고 있다 라고 봐도 뭐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함수가 쭉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a, b를 저 멀리다가 잡아버려. 이렇게 a, b야 라고 말해버리면 격자를 만들었을 때 다시 1사분면 방향, 3사분면 방향 그려지는 거 맞는 상황이지?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당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자, 왼쪽으로 쭉 당겼을 때 어디까지 당겨주는 게 제일 좋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내가 점을 이런 데다 잡아보면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서 자, 여기 그려지는 거 맞지? 여기는 여기 그려지기도 하지만 여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봐봐. 이렇게 위로 중간에 갔다가 튀어 올라가는 분들도 있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은 B 아래로 더 이상 못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적절한 이 격자 x는 a, y는 b 격자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 혜리나 뭐라고? 이거라고? 이거? 맞아? 맞아요 이거예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격자를 잡았을 때 자, 1사분면 방향의 함수 그려지는 거 맞지? 그리고 이 격자 기준으로 3사분면 방향으로 함수 그려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극대값이랑 똑같은 b값을 맞췄을 때가 바로 뭐가 된다? a하고 b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어때? 우리 또 비율관계 이용해서 격자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 0인 거 알고 여기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다시 자 1대 2대1 비율관계 이용하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F1 구해보면 어떻게 나와? F1은 4인 거 알고 있으니까 이때 Y는 4, X는 4에다가 기준선을 만들어주는 게 딱 이 말이 맞게 하는 A하고 B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8이다 하고 넘어가죠. 마찬가지로 이 보라색 필드의 함수가 그려지려면 A, B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 A, B가 fx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돼야 돼. 알겠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 집합 나와 있을 때는 우리가 해 집합이야라고 생각하면 돼. 조건 제시법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를 모아놨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봐봐. F형은 10이라는 마지막에 꼭 분별할 때 쓰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둘이 의미하는 걸 먼저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쵸? 자,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미분계수가 0인 점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야. 인계점. 자, 인계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집합이 되는 거고, 그쵸?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 fx-x 0이라고 돼 있으니까 fx는 마이너스 x가 이 방정식의 해라고 봐도 되지? 그래서 원본 fx를 좀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항을 좀 했습니다. 자,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의 보다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시면 좋겠지? 그럼 다시 봐봐. 미분계수가 0인 점이 나오는 함수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야 뒤집히는 모양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시겠지? 자, 그렇다면 봐봐. 내가 미분계수가 0인 함수가 있는 건 얘랑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걸 염두를 하셔야 돼. 알겠죠? 두 개 있어. 자, 첫 번째 케이스 얘부터 보자. 자, 얘는 어떠냐면 봐봐. 자, 미분계수가 0인점의 x좌표와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치? 봐봐. 교점이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치?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x를 이런 식으로 긋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 두 점만 지나게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내가 이 극점을 기준으로 둘이 이어버리잖아? 그럼 반드시 대칭 중심점도 지나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해줘야 되거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런 모양으로 내가 그 경우를 찾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미분계수는 0인 점이랑 fx-xy의 교점이 일치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비슷하는 게 맞아. 혜리 안 된 거 있어? 괜찮아? 자, 그 다음 거 볼게. 자, 그 다음은 미분계수가 0인 점이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 얘기하는 거야. 자, 하나밖에 없는 건 어때? 내가 x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쭉 걷을 때, 자, 이 점이 미분계수가 0인 점이야 라고 말해버린다면, 자, 이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렸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요 점의 좌표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뭐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자, 우리가 이렇게 증가 감도 증가가 다인 함수도 내가 접하게 수평선을 그어버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졌지.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 y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수평선을 이렇게 그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y는 마이너스 알파라는 수평선을 그어버리면, 자, 이 fx는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자, 알파에서 접하지? 뚫접하죠? 뚫접하니까 x 빼기 알파를 세제곱을 인수로 가지시겠고, 그때 여기 점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빼기 알파예요 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한테 내가 알파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y축, x축이 돼버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알파만큼 평행이동시키면 x축에 접하게 되겠죠? 근데 그걸 다시 내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시택팅이 가능해. 우리 이렇게 됐을 때 y는 뭐 b 이렇게 있고 여기가 알파에 여기 베타 이렇게 있으면 식 썼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파에서 뚫접하는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자 y는 b 이렇게 있으면 내가 fx는 최고차항계수 모르면 k 쓰시고 x 빼기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fx식 쓸 수 있다는 얘기야. 해서 fx식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고 있어? f형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f형은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죠? 이게 10이 나오려면 뭐 인수분해 조리집법 잘 해주면 알파가 마이너스 2란 얘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해서 구하시고 넘어갑시다. fx가 뭔지 알았으니까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 할 수 있어. f3은 127이다 하고 넘어가요.
또 140번까지 질문, 144번까지 질문, 148번까지 질문. 145번. 145번 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다시 질문할게. 146번부터는. 자, 지워돼요? 줄게. 자, fx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고 그리고 함수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은 대입을 해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알겠죠? 자, 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나오냐? a 빼기 b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a가 b보다 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f1에서 f-1을 빼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옛날에 했던 그 우함수와 기함수의 정적분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1을 넣었을 때 짝수차항은 다 날라갈 거야. 우리가 기함수 적분하면 짝수가 되잖아. 걔네끼리 빼면 다 0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기함수 정적분하면 0 된다는 거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박아. 알겠죠? 자, 1 넣어주면 어떻게 나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나오실 거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가 될 거니까 자, 얘를 계산하면 2 더하기 2b가 나오겠지? 그죠? 얘가 8보다 크다. 뭘 대입하지 무슨 무함수와 기함수야. 그죠? 자, 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쓸 거고 그럼 b는 3보다 커요 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기억.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분을 갖는다. 뭐야? 이차함수 판별식 쓰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 f'x는 하고 식을 써주면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때 4분의 d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3b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봐봐. a는 b보다 커, b는 3보다 커. 그죠? 그러면 A, B, 3 이렇게 세 개 중에서 작은 거 두 개 곱해는 거랑 제일 큰 거 제곱한 거랑 대소관계 물어보고 있네. 그죠? 그럼 우리 뭐라고 하는데? 얘는 양수겠구나 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다 정리하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은 B고 그 다음은 3이잖아. 이거밖에 안 준 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놈 두 개 곱해놓은 거랑 제일 큰 거 제곱한 거 비교해보면 큰 거 제곱한 게 클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억의 대소관계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 다시 이어서 쓰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f'x의 부호가 양수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본 거죠? 그죠? 그럼 다시 f'x의 얘기를 조금만 다시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 2차 함수는 무조건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거 알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 언제 나온다는 거더라? x는 마이너스 3분의 a에서 나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가 어때? 얘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시겠지? a가
3보다 큰 B보다 크니까 A도 3보다 큰 거잖아. 그럼 A가 3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1보다 크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라고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F'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내내 0보다 크다고 물어봤잖아. 그쵸? 다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얘기하는 거야. 자, F'X 도함수의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하려면 자, 모든 함수값을 다 0이랑 비교하니? 그럼 뭐랑 비교해? 뭐를 비교하면 돼? 그쵸? 자, 봐봐.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를 볼 때는 얘 모든 함수값이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제일 큰 거 가져오라 그래. 작은 거 가져오라 그랬어. 제일 작은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함수값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연히. 그쵸? 그래서 F'X는 0에 자, 최소값이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시면 되겠지. 그럼 다시 F'X의 지금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나오잖아?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계속 내내 증가하는 상황이죠? 내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언제 최소값이 나오겠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언제 최소값일까? 최고야. 그래서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자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뭐였지? 안 써놨구나. 넣어주면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다시 A가 제일 커. B가 B하고 3은 작아. 작은 거 2개 더해놓은 거에서 제일 큰 거 2배 빼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이제 1대1 비교를 한다고 쳐도 3 빼기 A, B 빼기 A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음수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니까 니은은 택도 같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어떻게 하고 A가 3보다 크니까 A가 봐봐 3보다 큰 B보다 큰 A니까 A는 3보다 크겠죠? 그쵸? 그래서 상수랑 비교해줘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중간 관문 안 거쳐도 3이랑만 비교해도 맞는 말인가 볼 수 있죠? 그쵸? 축의 위치 때문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서 나오는 걸 알아야 돼. 만약에 축의 위치를 모르면 우리 수상 때 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 3개로 분리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얘 실근이 2개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보시면 이거 쓰고 내가 오른쪽 넘어갈게. 자, y는 fx랑 y는 f 프라임 kx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자 교점이 2개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거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다시 풀어주자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아까 니은에서 얻어놓은 정보를 따라오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1을 넣으면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극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또 확실한 건 뭐야? 우리 0일 때 B잖아. 그치? 0일 때 B라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X축 그려진다는 얘기니까 사실 어때? 0일 때도 근은 안 나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 근 나온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면 0일 때 함수값이 미분계에서 함수값이 B니까 도함수 함수값이. 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이렇게 자, 2개의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가 나오실 거고 그리고 자 x는 0이다 해를 그을 건데 지금 어때? 0보다 작은 극값이 2개 나온다는 얘기지? 자, 음수고 음수인 상황이야. 근데 x축이 원점을 지나는 fx가 그쵸? 그러면 뭐 축의 방정식은 축의 방정식이래. x축 y축은 뭐 이런 식으로 세팅되는 게 제일 맞겠어. 0보다 작은 2개의 극값을 찾으려고. 제일 큰 극값도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나오니까 그죠?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자, fx랑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는 건 접하도록이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접선을 0,0을 지나는 직선이 접선이 되도록 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지? 그럼 우리는 이런 접선을 긋던지 아니면 이런 접선을 긋던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얘기 해줄 수 있어? 자,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기울기여도 되는 거지. 그리고 3차 함수는 언제나 점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 대응점에 대한 미분계수를 F'K로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지? 그쵸? 자, 그래서 이 기울기 만드는 법은 K를 여기 있는 K를 잡던지 여기 있는 K를 잡던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다시 자, 여기 있는 이 기울기의 F'K를 만들려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만들던지 아니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를 만들던지 하면 되는 거죠? 대응점에서 미분계수 만들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모든 실수 K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이겠어요. 해서 디귿도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니은만 틀렸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46번부터 이어서 다시 받을게. 이거 몇 번이지? 145. 해서 넘어갑시다. 자, 왜 실근이 두 개 나올 때 접해야 되냐면 내가 빼기 함수를 상정을 해봤을 때 빼기 함수도 3차 함수죠. 그치? 자,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실근을 두 개 가지려면 뭐 x-알파랑 x-베타 이렇게 인수가 가지잖아. 그럼 마지막 인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인수가 중복이 되어야 실근이 두 개가 될 수 있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는 접하면 중근이다 라고 저번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아들였을 거라 생각해. 자, 3차 함수가 두 실근 간다는 얘기는 어떤 곡선끼리 접하는 걸 상정을 해도 무조건 접하는 경우야. 알겠습니까? 해서 3차 함수 단어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4차 함수로 넘어가 봅시다. 4차 함수가 못하겠구만. 자, 마찬가지로 4차 함수의 이제 개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4차 함수를 미분했어야 되잖아. 그쵸? 자, 해서 4차 함수라는 건 f'x는 3차 함수가 된다는 거고, 자, 개형 파악에서 중요한 건 도함수가 극값을 갖는 만해가 아니라 도함수의 부호가 어떤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어요. 알겠죠? 해서 이렇게 볼 건데 3차 함수는 어떠냐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언제나 선대칭의 3차 함수가 나오지? 그쵸? 자, 근데 봐봐. 우리가 그때 대칭성에 대해서 논했을 때 선대칭인 함수를 미분하면 봐봐. m, f 다시 x는 m의 대칭인 함수는 미분하면 뭐가 나왔어? M,0 그래, m,0의 대칭인 3차 함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선대칭 함수 미분하면 점대칭 함수가 나오는데 이 점대칭 함수의 대칭 중심의 y좌표가 언제나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우리가 3차 함수는 점대칭이긴 한데 대칭 중심의 y좌표가 언제나 0이라고 말할 수 있어? (0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치? 그게 중요해. 그래서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었었는데 4차 함수는 무조건 선대칭이 아니야. 4차 함수는 도함수의 대칭 중심이 m,0에 있어야만 우리가 대칭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차 함수는 대칭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자, m,0의 대칭일 때 그래프만 조금 먼저 언급을 하고 4차 함수 개형 그려볼게. 자, 하면 자, m,0의 대칭이게끔 그려주면 자, 모양이 x축이랑 3번 만나면서 m,0의 대칭일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럼 어때? 요 다른 교점들이 m,0에 대한 대응점이 되겠지? 180도 뒤집으면 똑같은 데로 갈 거란 말이야. 그렇다는 건 봐봐, 모든 해 간격이 일정하게 나오면 뭐다? 이 3차 함수는 대칭이다. 선대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구한 3차 함수가
미분했을 때 자, x축이랑 한 번만 만나.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임계점이야. 그래도 무슨 말 할 수 있어? 그래도 m,0의 대칭인 함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대칭인 4차 함수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이제 모든 4차 함수 개형 다 그릴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 마찬가지로 f'x의 부호를 볼 건데 이 f'x의 부호는 당연히 0인 순간을 기준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f'x는 0에 자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분류가 될 거야. 3차 함수는 모양이 3개였지만 4차 함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모양 8개야. 그쵸? 그래서 8개 모양을 전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최대? 3개까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다른 세 실근 해서 서다 세라고 쓸 거야. 알겠죠? 두 번째 3개 있으니까 2개의 근 갖는 것도 생기겠지? 자, 근데 3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접해야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한 실근과 중근 갖는 케이스도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쵸? 또 실근을 하나만 갖는 케이스 생기지? 자, 하나만 갖는 이유는 뭐냐면 실근이 전부 다 3개가 겹쳐서 3중근이 되거나 아니면 실근 하나 나오고 나머지 2차 방정식에서 2의 허근 나오면 되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세 번째 케이스는 다시 3중근 이렇게 쓸 거고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는 뭐야? 한 실근과 두 허근을 얘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을 할 거고 일단 미리 얘기하면 여기서 가장 인기 많은 형태는 1번하고 2번 케이스가 가장 인기가 많아. 알겠지? 왜냐면 4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유형이야. 미적분까지 해야 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어. 이거는 자 수에서는 얘는 그냥 이런 놈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 케이스부터 관찰을 좀 해봅시다. 자, 그 3차 함수가 x축에 세 번 만나려면 무조건 극대극소 다 있는 모양으로 나와야 되지? 그쵸? 1대1 대응이면 x축이 한 번밖에 안 만나니까 자,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x축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그러면 양상을 좀 생각해보면 이 도함수가 알파, 베타, 감마라는 실근을 가졌을 때 자,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가는 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지겠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봐봐 4차 함수 마찬가지로 매끄러운 함수죠. 그러니까 함수가 매끄럽게 휘어있게끔 그래프 그려줘야 되지? 자, 그거 감안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자, 나중에 뭐 정적분까지는 정확히 알겠지만 봐봐. 이 가운데 근 있죠? 이 가운데 근 극대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더 멀수록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주는 거야. 우리가 2차 함수 보면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생각해보면 축에서 멀수록 더 떨어지지. 얘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자, 제일 윗부분을 기준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아래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의 근의 간격의 대소관계를 비교했을 때 자, 지금 내가 그린 이 그래프는 알파와 베타의 간격이 더 크니까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간격이 크다 해서 큰 이렇게 써줄게. 그래서 자, 이런 W 비대칭인 W 모양이 나올 텐데 자, 이건 왜 나오는 거야? 왼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진 건 뭐야? 베타에서 알파가 더 머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줘. 알겠죠? 자, 실제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쓴 다음에 함수값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그냥 어떻게 그려지는지 설명한 거야. 자, 더 먼데 덜 떨어지는 거 없어.
무조건 더 멀리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져야 돼. 어디까지 A 안 됐어? 다 됐어? 자,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고 이 간격이 동일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간격이 동일하다는 건 뭐야? 아까 내가 언급했던 선대칭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쵸? 그리고 아까 했던 얘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자, 그러면 뭐란 얘기야? 베타에서 알파까지 간격이랑 감마까지 간격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말해야 이렇게 선대칭인 4차 함수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자, 해서 자, 이때는 여기가 똑같다는 거 표현하려고 이렇게 썼고 여기는 더 낫다는 거 표현을 이렇게 한번 표시할게 했을 때 자, 이때는 여기 간격이랑 여기 간격이 어때? 서로 같아야 나올 수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서다세도 모양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때? 베타하고 감마 간격이 더 먼 4차함수도 나올 수 있겠지?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총 3종류의 4차함수가 일단 그려질 수 있어. 서다세일 때만. 케이스 1에서는 그래프가 3개가 그려집니다. 해서 이렇게 W 모양인데 자, 그 해당 간격에 따라서 그래프의 좀 치우침이 달라진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해서 일단 서다세 유형 이렇게 봤어요. 알겠죠? 자, 한실근과 중근 가는 케이스도 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지만 중근 가지려면 무조건 X축에 접하는 케이스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는 케이스가 이렇게 2개밖에 안 나올 겁니다. 한실근하고 중근 가는 케이스는. 근데 양상을 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감소했다가 요 점을 기준으로 증가하는데 자, 요 점을 기준으로는 증가했다가 증가하는 점이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요 점은 임계점이긴 한데 극점은 아니게 되는 극점이 아닌 임계점이 나오겠죠? 그쵸? 그리고 미적분 배운 친구들은 요 점이 변고점이다 또 생각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어때? 자, 감소했다가 미분계에서 0이었다가 다시 감소하지. 근데 언제나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한순간 0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림 그려줘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끄럽게 그려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북아메리카 대륙처럼 생긴 이런 함수 모양이 나오게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감소했다가 극점이 아닌 임계점이 나왔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 자, 얘도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 모양이 뒤집혀서 감소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아프리카 모양의 함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겨먹은 대륙 모양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일단 5개 킵하고 지우고 다시 나갈게. 그래서 아니다, 3번 케이스도 그릴 수 있겠다. 3번까지 그리고 4번 그리고 되자. 자, 3번 케이스는 이제 3중근 갖는 케이스죠. 자, 3중근 갖는 케이스는 어떠냐면 자, 여러분들이 봐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때는 3차 함수의 대칭 중심이 정확히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질 텐데 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좌우 대칭형으로 그려져야 되죠? 근데 2차 함수보다 조금 더 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네모나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함수가 그려지게 될 거야. 그래서 뭐 세형 동공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6개 한번 캐치를 해봤습니다. 그럼 W 모양 3개 그리고 이거 북아메리카 이거 말할 표현이 없어. 근데 나도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 2019년부터 그 북미한 결과가 아직도 바뀌지 않는다. 북아메리카, 아프리카, 세형 동공 모양까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6개 캐치를 좀 해보고 자, 마지막 거 볼 건데 마지막 거 좀 시시해. 아까도 말했지만 뭐라 그랬어? 얘는 이 모양은 내가 이계도 함수 미분을 2번 해야 모양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돼. 알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봐봐 여러분들. 자, 임계점이 3개인 친구는 어때?
인기점이 3개인 애들은 전부 다 자 극소가 2개. 차고차항에서 양수인 경우 생각하는 거야. 음수는 뒤집어서 그려. 자 극소가 2개, 극대가 1개구나 라고 말하실 수가 있고, 그쵸? 자 서당 한실근의 중근을 가질 때는 어때? 이때는 극소 값이 하나에 그리고 인계점이 하나다. 인계라고 쓰는 건 극소도 인계점이지만 극값이 아닌 인계점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3중 갖는 케이스는 어때? 여전히 극소를 하나만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근을 봐봐,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 케이스가 아니면 극대값을 안 가질 거야. 그쵸? 봐봐, 한 실근에 두 허근 그린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큰 다른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못 찾겠죠. 그쵸? 자 해가지고 이 왼쪽 지우고 마지막 거 할게. 자 해서 마지막 거, 한실근과 두 허근을 생각해보면 한 점에서 만나는 사유는 좀 많을 것 같아. 자 도함수 구해야 돼. 다차함수는 알겠죠? 자 그래서 한실근 두 허근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쵸?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이렇게 나오시겠지? 그쵸? 그러면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모습으로 그릴 텐데 이거는 좌우 대칭일까? 좌우 대칭이 아니겠죠? 그쵸? 그럼 모양을 생각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찌그러져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거 어떤 모양? 이건 인도 모양이죠? 그쵸? 자 그리고 얘가 뒤집힌 모양으로 이렇게 남아메리카 모양으로도 함수가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그치? 근데 이 모양까지 너네가 그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좌우대칭이 아니면서 실근 하나만 같잖아? 그럼 대충 찌그러뜨려서 이렇게 그리면 돼. 야 오늘은 인도인데? 하면 인도처럼 그리시고, 오늘은 남아메리카인데? 하면 남아메리카 그려도 돼. 수투 때는. 미적분 때는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건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수투 때는 그냥 봐봐, 한 실근에 두 허근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너네 이렇게 그려줘. 알겠죠? 3중근일 때만 좌우 대칭이게끔 사용 동분 모양으로 함수를 그리는 거야. 알겠죠? 그 외에는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찌그러서 그려 라고 볼 수 있고, 얘도 보시면 뭐 쭉 가는데 뭐 이렇게 가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아무튼 찌그러진 모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자 서다세는 W 모양으로 나와. 그치? 둥글둥글한 W 모양. 그리고 한실근의 중근은 뭐야? 북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그쵸? 3중 같은 경우에는 세형 동검. 그리고 한실근하고 두어근은 너무 케이스가 많으니까 그냥 비대칭인 곡선 이렇게 그냥 생각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말했지만 1번하고 2번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양도 기억해주면 되겠죠? 그럼 기본적인 골자는 미분에서 언제 0이 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몇 개의 근이 갖고 그 근이 중근인지 실근인지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거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4차 함수도 비율 관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보고 넘어갈 거야. 자, 근데 지금 시간이 2시 43분이거든? 아마도 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거니까 내가 수업 끝나자마자 영상 하나 더 찍을 거예요. 1시간 이내로. 4차 함수 개념 마무리하는 영상 하나 더 찍을 거거든? 그래서 앉아서 바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영상 올라온 다음에 보셔도 돼요. 알겠지? 해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4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일단 기본형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단원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로 비율관계로 넘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율관계도 비율관계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인수분해 했을 때 중근 이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할 얘기가 많아져. 였었죠? 그쵸? 그걸 좀 염두를 하고 접근을 좀 해보자. 마찬가지로 중근을 가져야 돼. 알겠죠? 중근 가져야 돼. 모든 근이. 그래서 일단은 인수분해 형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인수분해형을 먼저 보는 거나? 그치. 인수분해형을 먼저 보는 거죠. 이걸 봐야 우리가 비율 관계까지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자, 첫 번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를 우리가 바로 볼 거야.
좌우 대칭인 모양 볼 거야. 자, 그래서 좌우 대칭인 모양은 우함수입니다. 우함수. 알겠지? 이 우함수만 좌우 대칭이 될 수가 있어. 알겠죠? W, U 모양 알겠죠? 해서 인수분해 형부터 같이 보자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한번 해볼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극대에 접하게끔 내가 함수를 조작할 수가 있겠지?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극대 x좌표를 내가 원점으로 갖다 놓을 수 있겠죠?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여기서 밝혀낸 내가 비율 관계는 어떠한 대칭인 곡선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 W 모양 함수에는. 자, 그럼 이제 이 함수의 x좌표를 내가 0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여기 x좌표 내가 루트 2 알파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우리 저번 3차 함수처럼 루트 2 알파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려고 한 거지 거기에 큰 의미 담지 마. 알겠죠? 자, 그러면 fx식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뭐 최고차 함수에서 1이라고 간주해도 되죠? 그치? 실수배하면 되니까. 그래서 x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리고 x 플러스 루트 2 알파, 그리고 x 마이너스 루트 2 알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알파야. 자, 그러면 얘를 식을 전개를 하잖아? 그러면 x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x 제곱이야 라고 식을 써낼 수가 있게 되시지? 자, 이때 극점이 언제 나오는지를 관찰해보자 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식을 가져왔어.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는 하고 식을 쓰면 4x 세제곱 한 다음에 4 알파 제곱 x 이런 식으로 식 쓰여지는데, 이때 4x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빼기 알파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그럼 어때? 플러스 루트 알파, 플러스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에서 극소를 갖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가지고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는 플러스 알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럼 내가 극대에서 내가 평행하도록 샥 그어버려. 샥 그었을 때 그때 자, 극대부터 극소까지 간격이랑 극대부터 다음 교점까지의 간격은 언제나 1대 루트 2 비율 관계를 이룬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비율 관계는 1대 루트 2 비율 관계라고 얘기할게.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비율 관계를 규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모양이 뭐냐면, 자, 똑같은 함수인데 내가 이번엔 여기 둘이 함수값이 똑같잖아. 그럼 내가 잘 평행이동시켜서 x축의 극소가 접하게끔 줄 수도 있겠지. 그죠? 자, x축의 극소가 접하게끔 주면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을 때 여기의 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의 좌표를 내가 베타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두 번 접하는 4차 함수라고 생각을 좀 해줘. 여기서 다루려는 건. 자, 두 번 접하는 4차 함수는 일단 모양을 보아하니 좌우 대칭형인 것 같지? 그쵸? 두 번 접하는 4차 함수가 좌우 대칭형인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내가 얘를 적절히 평행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알파로 붙일 수 있고 얘를 플러스 알파로 붙일 수가 있겠죠? 그치? 절대값이 똑같이 식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x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제곱이에요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전개하면 식 어떻게 나와? x 4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x 제곱 플러스 알파 4제곱 이런 식으로 식 나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건 봐봐. 지금 fx를 내가 극소를 적절히 배치해서 x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다가 배치를 했을 때, 자, 짝수차항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무함수란 얘기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비율 관계보다는 자, 두 번 접하는 4차 함수는 함수는 언제나 보다 언제나 선대칭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축이랑 두 번 접하는 함수는 선대칭의 함수야, 우함수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짝수 함수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실제로 그냥 이제 비대칭인 fx를 다루는 상황에서 만약에 접선을 두 번 접하는 접선 이렇게 그어버렸어. 그었어. 자, 이렇게 그었을 때 얘를 내가 y는 lx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번 조사를 좀 해볼게. 자, 봐봐. 자, 이때는 마찬가지로 평행한 접선을 그어줘야 의미가 또 성립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얘한테 lx를 빼주면 어떻게 되니까? 상수함수가 되겠지? 기울기 똑같게 그어주면? 그러면 이때 나오는 x 좌표들이 알파 그리고 여기가 베타 그리고 여기를 감마라고 했을 때 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베타는 알파 더하기 감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알파 베타 감마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다. 간격이 일정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왜? 아까도 말했지만 빼면 선대칭이라고 그랬죠? 빼기 함수를 써보면 이렇게 바뀌고 알파 베타 감마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격이 똑같아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고, 자, 그리고 이 평행한 접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x좌표들 종종 나오죠? 그치? 자, 이때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얘를 내가 알파 프라임, 얘를 내가 감마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알파하고 베타 간격 얘기하는 거지? 자, 이거랑 그리고 절대값 알파 프라임 마이너스 베타가 이게 뭐가 나온다? 언제나 1대 루트 2가 나온다. 1대 루트 2 비율 관계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전달을 하면서 일단은 W 모양 함수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율 관계는 1대 루트 2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자차 함수는 두 번 접하는 자차 함수는 언제나 선대칭이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선대칭인 함수가 안 나오더라도 두 번 접하는 접선을 상정했을 때 이때 빼기 함수도 선대칭인 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해서 첫 번째 모양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거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이후의 얘기는, 그리고 문제풀이는 좀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영상 찍을 거니까 볼 사람들은 바로 보셔도 좋고, 아니면 영상으로 보고 다음 목요일까지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까지 숙제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내면 여러분들이 문제 못 풀을 거야. 그래서 일단 저번에 했던 거 아직 다 덜 고쳤잖아. 한번 다시 고쳐보시고, 숙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유형 6번까지 해봅시다. 106번까지 166번까지 해오도록 할게요. 안녕.